예, 그럼 다음 발표자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의 조정형 선생님께서 여가 스포츠 AI 윤리 척도 개발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가 스포츠 인공지능 윤리척도 개발 연구를 발표할 중앙대학교 조정형입니다. 네, 본 연구 발표에 앞서서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이러한 발표 기회를 주신 학회 관계자 여러분과 교신 저자로 본 연구에 많은 조언을 아껴주신 김영재 교수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가 스포츠 인공지능. 우리는 여가 스포츠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의 윤리적 의미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러한 윤리적 의미가 필요한 걸까요? 이러한 의문점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답을 찾고자 스포츠 윤리에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과거의 윤리적인 문제를 찾아보았습니다. 2011년 우리는 스포츠에서 승부 조작이라는 큰 윤리적 문제를 경험하였습니다. K리그에서는 9개 팀에서 54명의 선수가 이러한 승부 조작의 윤리적 문제를 경험하였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K리그뿐만 아니라 배구, 축구, 농구, 야구, 거의 모든 스포츠에서 이러한 승부 조작의 윤리 문제를 경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 인권, 그리고 승부를 위한 약물 복용, 이와 같은 스포츠에서 윤리적인 문제는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고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스포츠에서 윤리적 문제가 왜 일어날까요? 이러한 문제를 찾아보기 위해서 스포츠 환경의 특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스포츠는 다름 아닌 경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경쟁을 이기고자 윤리적 문제가 많이 도출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스포츠에서 인공지능이 사용됐을 경우에 이러한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는 감소하게 될까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여가 스포츠에서 사용되는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처럼 지금 현재 여가 활동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은 심판의 기능, 대부분 인공지능에 의해서 결과를 판단하는 심판의 기능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한 인공지능이 조금 더 발달돼서 스포츠에서 경기에 직접 참여하는 수준까지 발달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프로세스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고 그에 따라서 자동적인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은 사용자에 의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야구에서 스트라이크 존을 인공지능이 인식하는 구조입니다. 자, 현재는 단순하게 스트라이크 존에 야구공이 들어갔을 때 이에 대해서 볼과 스트라이크를 결정을 하지만 AI 인공지능의 프로세싱이 들어가서 여기에 팀의 승리, 관람객, 그리고 경제적인 이득을 홈 경기에서 일어나는 데이터만을 가지고 인공지능이 습득했을 때는 홈 경기에서 일어나는 스트라이크 존이 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가 활동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데이터를 습득을 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이러한 차별과 편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프로 유럽 축구 빅리그에서는 첼시와 리버풀에서는 인공지능 코치를 도입해서 선수들의 훈련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 프로팀에서 이러한 인공지능 코치가 적용되고 있지만 추후에는 상용화됐을 경우에는 누구나 개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공지능 코치는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이 지불되고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빈익부 현상이 발생하고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가 인공지능이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러한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더 많은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가 스포츠 환경에서 인공지능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러한 윤리적 척도를 만들어 개발해서 그에 따른 현황을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의 방법은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문헌 고찰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고 그렇게 도출된 자료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1차적인 요인과 그리고 문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렇게 도출된 문항은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서 요인을 개발하였고 그에 따른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헌 고찰에서는 여가 스포츠와 인공지능의 윤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다양한 검색 엔진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총 7개의 1차적인 요인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요인은 책임성, 그리고 정보보호, 편향성, 안정성, 사람이 중심되는 서비스, 공정성, 투명성으로 요인이 명명되었고 총 36개의 문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문항은 전문가를 회의를 통해서 3명의 사회학 전문가, 2명의 여가 전문가, 그리고 2명의 인공지능 전문가를 통해서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이후 도출된 요인은 5개의 요인으로 축소되었고 문항은 25문항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렇게 축소된 설문지와 요인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설문을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하였고 이때 좋은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서 2가지의 스크리닝 문항을 작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가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두 번째는 여가 활동에서도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라든지 간단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본 연구의 설문 대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참여한 총 대상은 575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SPSS를 통해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고요. 이렇게 도출된 요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값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 결과로 도출된 요인입니다. 본 연구 결과로 최종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서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총 17개의 문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척도 문항의 영국인 만큼 요인의 적재값을 0.05 수준으로 높게 잡아서 문항이 잘 결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탐색적 요인 분석의 모형 적재값은 0.892로 높게 나타났으며 신뢰도는 요인별 0.814에서 0.600으로 모두 다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요인의 요인은 최종 편향성, 안정성, 사람을 위한 서비스, 공정성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각 요인별 도출된 요인에 대한 의미를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편향성 요인입니다. 편향성은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특성, 즉 인공지능은 과거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습득하기 때문에 잘못된 데이터가 수집될 경우 한쪽으로 데이터가 편향되거나 차별성이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성과 데이터 왜곡 그리고 데이터 평가 등을 고려하는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문항은 보는 것과 같이 5개의 문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성 요인입니다. 안전성 요인은 여가 스포츠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사용자와 참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를 측정하는 요인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여기서 도출된 문항은 총 4개의 문항이 도출되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람의 중심 서비스의 문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여가 스포츠 인공지능은 기계가 작동하는 거지만 사실상 사람이 데이터를 습득시키고 그 사람이 사용하게끔 도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이러한 스포츠에 참여하는 팬들까지 포함을 하고, 또한 거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고유성을 인공지능이 침범하지 않는 요인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마지막 요인으로 공정성 요인이 도출되었습니다. 공정성은 여가 스포츠 인공지능 사용이 모든 종목에서 공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 데이터, 지식 등이 골고루 학습되어야 하며, 여가 스포츠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 개발과 사용 단계에서 최소한의 차별성이 일어나도록 설문 문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문항은 총 4문항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론입니다. 사실 인공지능은 자연공학 분야로 우리 분야와 다소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혁명을 받아들였고, 또한 여가 활동에서 3차 산업이 많이 적용되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4차 산업을 통해서 여가 산업이 인공지능을 품는 이러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공지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도출하기 위해서 이러한 윤리적 문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편향성, 안정성, 그리고 사람을 위한 서비스,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서 인공지능이 여가 활동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연구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하신 조정영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범 앞으로 AI를 스포츠 활동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우리 오랄 프레젠테이션 일정을 다 마쳤고요. 앞으로 분과학회 포스터 발표 영상은 10월 12일 화요일 날 한국체육학회 홈페이지에 탑재가 됩니다. 우리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회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